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천리안 영상에서 보이시듯이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이전과는 다르게 다소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잘 발달해서 원형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또 뚜렷한 눈을 가지고 있던 모양에서 그전 브리핑들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남서진을 멈추고 정체하는 과정에서 다소 약해지게 되면서 구조가 일부 와해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이제는 다시 방향을 돌려서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금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9시 기준 중심 위치를 보시면 타이베이 남동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 정도로 이전보다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대단히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심 최대 풍속은 47m/s로 매우 강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규모 또한 여전히 대단히 크게 유지하고 있어서 강풍 반경이 410km에 해당할 정도로 대단히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정체를 멈추고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서 북상을 하는 출발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약 8km의 속도로 사람이 경보 정도 걷는 속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정도 속도로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인 북상을 앞둔 출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11호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서, 그리고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에 막혀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멈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왼쪽에서 보시는 그 위성 영상 그리고 주변의 관측 영상을 보시면 흰남노의 북쪽 북진을 막고 있던 건조역이 약화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북상을 막고 있던 고압권이 깨지면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티벳 고기압과 연관되어 있는 시티성 기단, 그리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틈이 열려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이 열린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우리나라를 향해서 다가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그 전날, 그리고 사흘 전 브리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 제일 큰 요소, 그 변동성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정체하는 동안, 그리고 정체를 마치고 북상을 하는 시간대에 있어서, 시점에 있어서의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레이더 영상과 제11호 태풍 흰남노 중심의 위치, 그리고 여러 개의 전 세계 수치 모델들이 이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중심 위치를 어디에 모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어제 아침 9시 저희가 어제 수시 브리핑을 드린 이후에 생산된 모델에서 모의하고 있던 중심 위치를 보면 여전히 수치 모델들은 그 흰남노의 위치를 어느 정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와도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밤에 생산된 모델이 되면 조금 더 편차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완벽히 제거되지는 않은 상황, 완벽하게 한 점에서 실제 흰남노의 위치에서 모델들이 출발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흰남노는 저희가 예전에 예상했던 위치대로 잘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정체를 마치고 북상에서 올라오는 그 출발점을 향해서도 기존에 생산된 정보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된 태풍 정보를 보시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정체를 마치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북상을 시작해서 5일경 북위 30도 선을 지나 6일경 이제 제주도 앞바다, 그리고 6일 오전 남해안 쪽에 상륙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앞으로 흰남노가 북상해 오는 그런 경로상의 특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왼쪽에 위치한, 서쪽에 위치한 시티성 기단과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의 통로 틈새를 따라서 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다소 약화되었던 부분이 다시금 재발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재발달 부분이 올해 겪었던 다른 태풍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거칠 경로의 해상 상황과 그 다음에 주변의 역학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해양이 가지고 있는 열의 총량, 즉 열용량이라고 불리는
태풍의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열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흰남노의 경로상의 여룡량 단위 기준으로 60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룡량이 50 이상이면 태풍을 발달시키기에 충분한 여룡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흰남노가 앞으로 이동해 올 영역, 그리고 단순히 흰남노의 중심이 아니라 흰남노의 그 넓은 강풍 반경 안에 잘 발달되어 있는 구름들이 이제 거쳐올 해양의 상황이 여룡량이 충분한 상황, 즉 태풍이 다시금 발달하기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와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바다 위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흰남노가 앞으로 이제 북상해 오는 과정 중에서 역학적으로 방해될 요소 또한 없기 때문에 흰남노는 다시금 재발달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중에 이 가운데에 위치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대기의 상하층의 바람 차이, 저희가 연직시어라고도 부르는 이 바람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11호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서쪽에 위치한 시티성 기단과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 즉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마치 말한장과 같이 발달되어 있는 안장부를 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층과 하층의 바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즉 아래에서부터 위쪽까지 태풍의 구조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조를 방해할 만한 뚜렷한 역학적인 장애 요인이 없는 곳을 지나기 때문에 해양에서부터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가 태풍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태풍의 세력으로 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더해서 대기 상층에서는 흰남노가 아래쪽에서부터 빨아들여 올려진 공기를 바깥으로 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상층 발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흰남노는 북상하는 과정에서 재발달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흰남노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습니다. 여지껏 계속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변동성의 주요 키포인트가 크게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정체를 마치고 북상하려는 때 어디서 출발하는지, 두 번째는 이 흰남노의 경로를 결정지을 지향류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까지 확장할지입니다. 첫 번째 변동성에 대해선 이제는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흰남노가 이제 정체를 멈추고 본격적인 북상의 출발점을 향해 점차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흰남노의 첫 번째 변동성은 크게 감소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두 번째 변동성은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개의 그림은 킴과 UM, ECMWF 서로 다른 세 개의 모델에서 모의하고 있는 제11호 태풍이 위치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 모델 다 공통적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제법 색깔이 진하게 확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의 이 폭이 우리나라 동서폭에 맞먹는다는 점입니다. 즉 여전히 상륙을 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예보보다 더 서쪽으로 갈 가능성,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아니면은 조금 더 완화된 시나리오, 이전과 같이 다시 해안가로 빠져나갈지, 해안으로 빠져나갈지에 대한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북상할 때의 경로를 결정짓는 전향 시점에서 어디에서 전향할지, 그리고 얼마나 꺾일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북태평양 고기압을 가장자리를 어떻게 모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지금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세 모델별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위치가 서로 다른 부분, 그리고 같은 모델계 내에서도 앙상블 멤버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결국 제일 중요한 이 11호 태풍 흰남노가 전향하는 시점에서의 이 스프레드, 즉 앙상블 멤버 간의 차이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감소하는 시점은 이 태풍이 보다 북상해서 북위 30도선 부근을 지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수시 브리핑, 그리고 필요시 진행될 간략 브리핑을 통해서 언제든지라도 좀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1호 태풍 흰남노가 지금 어떻게 올라올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전 예보와 크게 변한 부분 없고, 지금 현재 실황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태풍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민분들이 비를 얼마나 맞이하게 되는지, 얼마나 강한 바람을 맞이하게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태풍의 중심 위치나 경로보다 영향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태풍 흰남노가 북상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많은 비가 내리는 메커니즘이 조금 시간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소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하나의 개념도가 그거를 좀 간략화돼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선 5일까지는 남쪽에서부터 흰남노와 북태평양 고기압과 같이 아래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어올려주는 기단에 의해 만들어진 흐름과 기존에 있던 공기 또는 추가적으로 북쪽에서 남하하는 공기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수렴에 의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5일 이후에는 이제 흰남노가 북상하게 되면서 점차 우리나라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5일 이후 같은 경우는 대체로 흰남노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그림에서도 이 수렴에 의한 영향과 태풍의 영향권을 겹쳐 놓았듯이 이 두 개가 중복돼서 나타나는 시점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영향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많은 비가 오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분명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부터 나타날 수렴성 강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수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체로 4일경까지 나타나고 있을 그럴 수렴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남쪽에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는 기존에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공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서 비구름을 발달시키고 비를 뿌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이따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벌써 상당량의 비가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4일 후반부부터는 조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남쪽의 공기와 별도로 북쪽에서부터 차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공기가 남하하는데요. 이때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게 되면서 강한 비구름대를 발달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제 기존에 있던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